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9월이 오기 전에 꼭 사라. 왜 하필 9월이 오기 전에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자, 원전 한신기계 후속 이 종목만 집중하세요. 자, 원자력 발전 관련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한신기계 관련되는 후속주로서 과연 어떠한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딱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신기계라는 종목의 후속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한신기계 역시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후속주에 대해서 더 뭐합니까? 더 아무래도 믿음이 가겠죠. 자, 그래서 실제 과거 제가 매매했던 이 증거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 이제 정면방을 운영했을 때 매매했던 이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자, 과거 제가 이제 회사와의 마찰로 인해가지고 5월 31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리딩을 못했습니다. 작년 5월 31일까지. 그래서 보면은 당시에 이제 보유 종목들 다 리딩해드렸던 거고, 자, 보면은 뭐예요? 자, 스윙주. 한신기계 뭐예요? 한신기계 2020년도 11월 4일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도 5월 27일에도 보면은 상가거든 수익률이 80에서 90% 정도 수익인 걸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한신기계 2,550원에서 입절가를 잡아드리고 3,500, 4,000원 분할 매도를 5월 30일에 분명히 작년에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리딩을 못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한신기계를 보면은 분명하게 제가 과거 여기서 뭡니까? 10월 11월 달 1,500에서 1,600원에 매수 사인을 드리고 5월 30일 여기 돌파가 나오면서 뭐합니까? 2,500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다? 입절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절가를 깨지 않으면 장기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리딩이 안 돼서 사실 대다수 분들은 이 3,500, 4,000 사이 2배 정도 200% 정도 수익 보고 팔았을 것 같아요. 2배 정도 수익 보고 팔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정말 보유했다고 하면 얼마까지 나옵니까? 800% 이상의 상승세가 분명히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강태공 전문가가 이번에 생각하는 한신기계 후속주는 무엇이냐? 실제로 한신기계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매수 사인까지 다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 한신기계 후속주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원전에 대한 이슈가 강하죠. 그러면은 이제 일단 과연 언제쯤부터 이 원전에 대한 수급이 다시 강해질까를 좀 예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한신기계 후속주를 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죠. 뭐라고 해요? K텍소노미 뭐한다? 원전을 품는다. 이게 사실 지금 시장에 다시 원전 수급을 가지고 올 만한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가 나고 확정이 나냐면 9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9월 전에 웬만하면 이제 8월 달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여러분들이 매집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오늘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 거는 이게 9월 중에 9월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유동성에 따라서 날짜는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9월을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원전을 뭐한다? K텍소노미 최종안에 포함이 된다.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발표와 함께 뭡니까? 원전에 대한 다시 강한 수급과 함께 시장으로서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과거에도 뭐였습니까? 과거에도 K텍소노미에 원전 포함이 된다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분명히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9월이 될 수도, 9월이 조금은 넘을 수도 있지만 이 K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는 만큼 이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의 뭐가 올 수도 있다. 이 대시세가 분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뭐하자? 한신기계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을 우리는 뭐 해보자?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 시장을 봤더니 최근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SMR도 있고 뭐 원전이 지금 굉장히 원자력 발전소 안에도 많은 테마가 나뉘는데,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던 종목, 이제 후속주를 살 거면 지금까지 강하게 갔던 종목이 아니라 갔던 테마가 아니라 조금은 못 갔던 뭐다 테마를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당장 이슈가 뭐가 있느냐, 바로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뭐한다? 통제 불능 상태다. 자,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장이 뭐합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 자포리자 원전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통제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면 뭐합니까?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은 뭐한다?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자포리자 원전이 불안정하다. 이게 지금 이슈가 좀 덜 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상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거 지금 막말로 그냥 뭡니까? 제2의 체르노빌 사태가 터지네 만에 10배라고 하면 훨씬 더 큰 피해입니다. 터지네 만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고, 얘네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실태 점검과 필요한 보수 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있는 뭐 상황을 전달 받았을 때는 원전 지역 일대가 러시아군의 뭐예요? 의해 점령되었지만 여전히 원전 가동은 우크라이나의 직원들이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직원들 일부와 연락이 되긴 하는데 불안전하고 고르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운영이나 안전점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해석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한다? 이 제2의 체르노빌의 10배가 넘어가는 위험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뭐합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여기 방문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지금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제대로 된 이 통제 불능이라는 건 우리가 뭐합니까? 통제 불능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대응한다고 사실 뭐겠어요? 바로 이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부분이죠. 누출, 오염, 뭐 이런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폭파가 되었을 경우 방사능 누출에 대한 뭐예요? 오염 누출에 대한 문제. 지금 폭파가 되지는 않지만 아까 이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방사능 누출이 뭐 어느 정도 오염도가 진행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지 지금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통제 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바로 방사능 폐기물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지금 이런 시장을 봤을 때 이제 9월에 뭐가 된다? 9월에 K 텍소노미에 원전 포함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예요? 자포리자에 맞죠? 자포리자의 원전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하면 여기서 또 될 거는 방사능 폐기물 되어 있는 이슈가 강하게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거 지금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더해지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만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K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면은
원전주의 강한 상승세를 원전주의 강한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자포리자 원전의 불안정한 이런 모습도 있는데, 자, 또 추가적으로 오늘 뉴스 나온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뭐라고요? 자, 일본이 뭐 한다?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설을 착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4월 완공 예정이고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걸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역시도 뭐예요? 얘네 역시는 같은 경우도 원전 폭발 잔해 같은 고체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이나 처리 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오염수를 계속해서 방출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시하게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뭔가 원전 폐기물이야. 원전 폐기물. 그래서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 폐기물 이슈가 같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지금 방사능 폐기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을 다 본다고 하면은 저는 결국 9월달이 아니죠. 결국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그 다음으로 강한 대장주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이 될 확률이 크다. 아무래도 방패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수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뭐라고요? 윤 정부도 뭐한다? 윤석열 정부도 오늘 또 얘기한 게 원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고심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얘기 나온 게 미국보다 우리가 이런 폐기물 폐기장 처리 시설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뭐한다? 방패장 기술에다가 1,500억 원을 또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뭡니까? 최근에 이제 저번 달에 보면은 방패물 연구개발에만 뭐한다? 1조 4천억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국내에서는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슈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크게 다루고 있다? 같이 윤석열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썩히고 있는 게,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게 뭐다? 이제 방패물이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든 방패물에 대한 이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하기 위한 노력. 여기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자포리자 원전 불안정 플러스 일본의 오염수 방출까지 하면은 그냥 지금 9월에 K 텍소노미 원전 포함 이제 확정 이거 안 발표 나면서 뭐예요? 방패물에 관련 테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방패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게, 과거에는 뭐 있어요?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 역시 뭐한다?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누출 우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출. 그래서 방사능 관련해가지고 이런 방패물 관련해가지고 우진이 이슈를 받았었는데, 우진 같은 경우도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 뭐합니까? 제가 2022년도 1월에 분명히 우진 원전 관련되어 있는 바닥주, 그래가지고 우진을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대략적으로 8,000원대 소개를 시켜드리고 16,000원까지 2배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방사선 융합기 사업 수행 부각하면서 체르노빌 사태 대비 10배나 더 클 거다. 그래서 방사선 기술 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필터, 정화용 필터 개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소개시켰다? 3월 달에 소개시켜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이제 18,000원에서 53,000원까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200%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패물 관련해서 우진이라든지 피코그램이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해당 종목들은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뭐 했다? 100%, 200% 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시 사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최근에 강한 거래가 터지면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방패물 관련 새로운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이 최근 7월달에 보면 뭐합니까? 원전 폐기물 처리 기대에 뭐예요? 거래량이 210배 급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심지어 얘 같은 경우가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이 보면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근데 이 거래량이 보면 알다시피 뭐합니까? 2013년부터 상장하고 나서 뭐예요? 상장 이후 최대 거래입니다. 바닥에서 최대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미 있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피코그램 아니죠.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크게 뭐 8,000원대, 뭐 이 구간 8,000에서 9,500원까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량 잘 모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도 뭐한다. 원전 관련 시장에서 이슈 받으면은 못해도 1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한신기계 후속주 100% 정도의 상승세가 무난히 예상되는 종목은 뭐다? 이제 라이온 캠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 이 라이온 캠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단기적인 상승 시세도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 시황적이다 보니까 꾸준히 모아 나가서 시세 차익을 노려야 돼요. 실제로 우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얼마나 했어요? 거의 반년 지나서 100% 올라갔고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거의 얘 역시도 반년 지나가지고 2배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회원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정확하게 2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10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8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은 상승세가 굉장히 사실 둔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뭐 3% 뛰기, 뭐 일주일에 10%, 20% 이런 빠른 시세 차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플을 제가 무료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기 관심 종목을 들어가 보면 제가 다음날 급등 예상 가능 종목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8월 3일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8월 5일 잘못 올렸네. 이거 8월 4일로 수정할게요. 8월 3일에 제가 올려드린 거, 어제 올려드린 게 이제 강스텐바이오텍이죠. 그래서 강센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오늘 시가 대비 약 6%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3에서 5% 뛰기 하루에 수익 보는 거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다운을 받으셔서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